자, 안녕하세요. 진짜 돈 되는 글쓰기를 잘하는 글천개입니다. 댓글이 3,600개가 달린 글이 있어요. 바로 이 글입니다. 글을 올린 지는 4일 됐고요. 이게 만약 판매 글이었다면 이 글 한 개로 얼마 벌었을까요? 댓글 3,600개 중에 절반만 실제 구매하는 댓글이라고 봤을 때 매출이 2억 7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돈은 세금 제외하고 전부 순수익이겠죠. 핸드폰 같은 제조 비용이 드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서화된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그럼 글 한 개로 벌 수 있는 소득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이게 어떤 글인지 아실 거예요. 15만원짜리 검증된 전자책을 딱 5일간만 무료로 신청자 전원에게 제공하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이 그거 무료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구매 인원을 5분의 1로 줄여볼까요? 아니다, 10분의 1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럼 2억 7천만 원에서 2,700만 원이 되겠네요. 저는 확신하는데 이 글 한 개로 최소 2천만 원 이상 벌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참고로 저는 유명 유튜버가 아닙니다. 제가 따로 링크는 걸지 않겠습니다만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어떤 유튜버 분도 이와 비슷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런 이벤트는 많습니다만 댓글이 100개도 달리지 않았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리를 아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글 한 개로 정말 수천만 원도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원리를 알게 되시겠죠? 이쯤에서 어떻게 글 한 개로 수천만 원을 번다는 말이지? 말도 안 돼 라고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도 블로그나 카페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이나 강의를 판매해서 혹은 그런 글 한 개만 써서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벌어들이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어떻습니까? 부업이나 어떤 부수익 개념으로 한 달에 1, 200만 원 벌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에 0이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더 붙어서 더 많이 버는 분들도 많다는 거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이유는 대체 뭔가? 혹시 그들만 아는 어떤 원리 같은 게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나도. 당연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많이 팔고 많이 벌 수 있어요. 얘도 했고 쟤도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하겠습니까? 전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원리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간 여러분이 고생한 거에 비한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세요. 분명히 잘 파는 사람은 또는 인기 있는 사람은 설득하는 글쓰기나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는 엄청난 비밀이 글 속에 숨겨져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실제로 글쓰기에 그런 기술자 내지는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글쓰기 공식도 수천 가지잖아요. 유명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론적으로 그런 걸로는 돈 못 법니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사실 모두가 아는 건데 모두가 간과하고 있죠. 왜?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팔아서 돈 벌어야 되잖아. 그죠?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 영상들에서 강조한 게 있어요. 판매 전에 할 일이 있다고. 판매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000원짜리 두부 살 때 어떤 고민하시죠? 아니면 5만원짜리 한우 한 팩, 등심 한 팩 살 때 어떤 고민하십니까? 또는 만약 이런 책이 있어요. 30만원짜리인데 유튜브 구독자 수 5,000명 늘려준다는 그런 전자책. 그럼 이 전자책을 여러분이 사는 상황이라면 어떤 고민을 하실 것 같은가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 정말 맛있을까? 비싸게 주고 한우 샀는데 질기고 맛없으면 어떡하지? 또는 30만 원 주고 샀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약속한 것처럼 5,000명이 안 늘면 어떡해? 라는 의문이죠. 의문.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고 신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3, 40억씩이나 하는 초고가 그 성수동 트리마지 아파트를 못 사서 안다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평생 맞게 되는 로또 1등 3번은 맞아야 살 수 있어요. 안달, 이것도 역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신뢰죠. 여러분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아이템이나 노출 정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신뢰를 아직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다수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저 좋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볼 때는 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왜 사람들은 이 좋은 걸 몰라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앞으로 사업이 안 된다면 오로지 이런 이유일 거예요. 판매 전에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 네가 파는 거 좋은지는 알겠어. 그런데 사고 싶지도 않아. 좋은 거 많거든. 이게 예비 구매자들 속마음이에요. 코스트코나 대형마트 가보세요. 시식 행사 하지 않습니까? 시식 행사. 심지어 소고기도 구워서 넣어주죠. 너네들 돈 내기 전에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다니까? 또는 이런 것도 요새 많이 보이는데 온라인에서 데이터 서비스 같은 걸 제공을 해요. 근데 한 달 월정액 사용료가 99만 원이에요. 비싸죠? 개인이 쓰기에는. 이런 99만 원짜리를 일주일간 무료로 쓰게 해요. 저도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고객이 돈 내기 전에, 그러니까 판매 전에 내가 낸 돈만큼 값어치가 없으면 어쩌지? 라는 의문, 즉 믿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현명한 판매자들은 미리 신뢰를 이끌어내잖아요. 이렇게. 써보고 충분한 가치를 느낀 사람들은 구매하지 말라고 해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자는 이제 더 이상 판매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죠? 이게 마케팅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 지겨운 이야기를?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지키지 않을 뿐이에요. 왜? 자기만 보이니까.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어. 어쨌든 이 정도만 알아도 한 달에 1, 200만 원 수준은 정말 누구나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글 한 개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은 잘 들으세요. 이분들은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아무거나 막 공짜로 준다고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먹힐지 몰라도 그 너머의 단계까지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즉,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수준 같은 건 어찌어찌 가능한데 월 1000만 원은 단언컨대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가진 게 진짜 좋아야 돼요. 그래야 폭발력이 나옵니다. 따라서 진짜로 성공하고 싶으면 진짜가 되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러죠. 이 사람은 찐이라고.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이건 엄청 쉽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찾아서 적고 그 사람 너를 익히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2단계에서 90%가 포기하죠. 그러나 눈에 불을 켜고 그간 잘못된 방향성을 깨닫고 반성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겠죠. 이번만큼은. 그럼 그 사람은 뭘 해도 성공률 100%입니다. 성공률 몇 퍼센트라고요? 100%. 성공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널렸어요. 책에도 있고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봤는데 뭐 띵언 저장소인가 그 채널에서 당신이 가난한 이유, 이 영상 꼭 한번 봐보세요. 조회수 엄청나던데. 이런 게 전 진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보신 분 중에 열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틀린 말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성공하고 싶은 분한테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신뢰는 무슨 마법이 아니라 당신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과 실제 이 말과 일치하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친밀감은 양념이 될 겁니다. MSG. 맨날 같이 공부만 하면 괜히 무거운 관계만 되잖아요. 같이 밥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래야 쉽게 친해지죠. 이런 게 친밀감이죠. 이 공식 속에는 신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무서운 건 뭘까요? 내 바로 밑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공식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이기심 때문에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해요. 이런 사례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과 행동 친밀감은 더하기예요. 그런데 이기심은 비율로 깎아버립니다. 비율로. 이기심 한 번만으로도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올린 상대방의 신뢰감이 작살나버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항상 따로 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린 잘 알고 있죠.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겠죠. 참고로 이 공식은 단순함의 기술이란 책 147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좋은 인간관계였는데 갑자기 사이가 나빠졌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 또는 자신의 제안이 상대방한테 먹히지 않는 이런 상황 같은 거 겪어보셨죠? 이런 상황들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자기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자신의 이득만 생각한 이기심이 그 상대방한테 발각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볼 땐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이게 판매든 투자든 뭐 콜라보든 뭐든지 간에. 그런데 그건 정말 자기 자신한테만 이득이 되게 설계했어요. 자기만 아무 손해가 없어. 그리고 상대방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뭘 자꾸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런 방면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이 볼 땐 이런 제안이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고 뻔뻔스럽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더 볼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님이나 대화, 아이고 그래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래 더 가져가라 이럴 겁니다. 사람 머릿수 곱하기 돈 이렇게 계산하면 상대방도 그런 사람한테는 계산기를 들이밀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상호주의. 자, 오늘 깜도 안 되는 제가 또 잔소리만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천기였습니다. 단순함의 기술? 이거 내가 쓴 거네?